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장세가 2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승을 하면 해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동일하게 상승을 흐름을 보인다고 하는 점. 최근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의 급등, 또 사료, 비료 관련주들의 무더기 강세 현상들이, 오늘은 또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철강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었거든요. 뭐 제가 시황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중소형주 철강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유들도 보면은 지금 장세가 개인들이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을 발빠르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을 피하면서 개인들끼리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선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점, 즉 공매도를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정부의 정책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원전이라든가 건설,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걸로 인한 중소형 건설주들이 또 역시 주도하는 그런 장세 아닙니까? 또 최근에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 이슈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주들, 또 도시계획 정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장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하튼 최근 장세는 국제적으로 지금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뭔가 그게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라든가 이 우방 서방 국가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두 국가 간의 문제로 조기에 좀 종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금융장세로 이 자금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떠한 소형 이슈에 따라서 개인들이 주도해서 장을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도 과거처럼 금융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이 주도를 하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로 전개되고, 그 개별 종목의 핵심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보시라, 이런 측면에서요, 최근에 제가 장세의 그 시황에서 거론했던 이런 종목들 중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개인들이 집중되는 이런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올리기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황에서 제가 이제 안랩하고요, 현대사료하고 두산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안랩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코스닥의 그 150 종목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주가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국무총리로 거론된다든가, 또 국무총리가 아니래도 핵심 요직에 있을 경우에 이 백지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안랩이 10만원대 올라서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3일 만에 좀 한 70%가 넘는 10만원대에서 무려 오늘 종가 상한가까지 또 기록을 해갔고요. 17만 8천 원인데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 그 백지 신탁으로 인해서 공매도 대여가 거의 금지된다고 하는 측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안랩 같은 경우 공매도의 그 현황을 보면은 지금 공매도를 보통 그 제일 많이 설정을 매도 설정을 해놨던 가격대가 약 150만 주 정도 될 때 7만 원 선까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 7만 원을 지금 추가로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그동안에 그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6만원 선에서 9만원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는 이 공매도가 통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9만원을 위로 상단으로 돌파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만주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 안랩 같은 경우 우선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지금 그 지분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에 치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로 인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특성상 어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이 종목을 작전을 하거나 그런 측면들도 아니고요, 중장기 보유라고 하는 측면이 더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개인들은 갈수록 지금 매물을 계속 내놨지만은 추가적으로 매물이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뭐 지나간 시황이었었지만은요, 이 안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순한 인맥주가 아니고 인수위원장으로 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빅데이터, 정보 보안 솔루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안랩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5년간 향후 국정을 책임지는 핵심 그 위치에 가 있다고 하는 점이 안랩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제일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매도의 그 물량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 점, 그게 백지 신탁으로 인한 그런 그 특수성,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장기 성향을 보고 외국인이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걸로 인해서 안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또 지금 같은 그 원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원전주들, 중소형주들이 오늘 같은 날 또 한신기계라든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30%씩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는데도 보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답답하게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1000만 주 이루어지지만 실속은 없어요.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고점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회사의 그 최고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주가는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밀집되면서 서서히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하는 점, 이 내용이 왜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공매도가 넘치는 종목이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략하게 확인만 해봐도요, 오늘 같은 날 주가가 2%도 채 안 되는 그런 움직임에서도 공매도가 93만 주나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누적 공매도가 5천만 주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단순히 지난번에 유상증자의 그 발행가도 13,800원대 적게로 발행한 그 물량들이 많이 있는 한 8천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이 그 유상증자 물량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주식 수도 6억 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그 안랩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이 1,0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건 6억 주가 되다 보니까 공매도 계약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시장에서 혼자만 끌고 가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데 이걸 공매도 물량까지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한신기계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소형주기 때문에, 자, 오늘 거래되는 그 핵심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을 하는데 지금까지 개인들이 주도해서 바닥권에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지난번 7,000원까지 올라올 때도 개인들이 100만 주 정도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하는 이런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주가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200만 주 정도 이 기관이랑 오늘 외국인이 똑같이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치중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상한가로 굳혀놨기 때문에 물량을 뺏겼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늘 매도했던 이런 물량들이 내일 또 인수위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멈춰있던 원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라든가 이런 거부터 재개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수위가 지금까지 의외로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대한 이슈로 지금 그 대중적인 그 공감대를 많이 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실착을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원전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적인 면으로 다시 그 여론을 주도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 중소형 원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현대사료에 대해서도 제가 첫날 상한가를 칠 때 이 종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들이 자산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초가의 상한가 매수 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현대사료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사료가 첫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연속 상한가거든요. 오늘 무려 바닥권 보통 18,000원대 있던 주가가 4만원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잔량은 지금 130만 주로 줄어들었었는데 30만 주의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41,0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료에 대한 초강세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고 사료값 이런 것들 급등하는 그런 배경도 될 수 있겠지만, 제일 핵심은 지금 대주주 변동이 여기에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같이 단순한 업황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런다면 이게 30%씩 올라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가속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18,000원짜리가 지금 더블도 넘게 오른 거죠. 4만원이 넘게 올라왔으니까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가
13,000원 가까이 12,000원, 41,000원이니까요. 거기까지 상승을 할 텐데 과연 이제 내일이 분기점이 되겠죠. 내일까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간 그런 무모한 증권은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상한가 진입을 안 한 상태에서 매물을 차곡차곡 소화시키면서 한 1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또 다시 강하게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이게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상에 붙으면은 시세가 급박하게 밀릴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하튼 눈여겨봐야 될 거는 대주주 변동이라고 하는 재료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의 김종의, 문현옥, 여기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였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점, 요거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일부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장외기업에서 두올 산업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장외 시장에서 두올물산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사명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꾸게 돼 있는데요. 이 종목이 난소암 치료제로 그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불과 1, 2개월 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작년 9월 달이죠. 2021년 9월 달에 보면 주가 저가가 500원이었었어요. 500원. 그리고 500원, 뭐 1000원대 이렇게 거래량이 물론 많이 거래된 그런 측면들은 없었지만은요, 이게 하루에 한 주,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소암 치료제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하면서 이 회사가 이거를 그 임상 1, 2단계에서 그대로 운영권을 판매권을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15만원, 20만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죠. 불과 1년 전 2021년도 9월 달에 보통 8,900원 하던 이 장외에서 이랬던 회사가 지금은 15만원대.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대라고 그러거든요. 15조 원대면은 지금 거래소에 삼성전기를 웃도는 그런 회사로 시중에 지금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현대사료를 한 700억 정도를 주고 제1대주주로 올라선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훨씬 높아져서 단순히 그 시장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사료값이 올라가고 요걸로 인해서 현대사료가 상승하는 이런 배경보다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이 사람들이 대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두올물산의 장외에서의 주가 변동,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다소 주가의 움직임은 이상급 변동을 보일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장세에 뭐 공격적으로 개입해서 주식 물량을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장은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의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회될 상황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 물론 이제 오늘 또 다뤄야 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 중소형 철강주들, 그런 흐름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하이스틸이라든가 오늘 그 상승한 종목들
상위에 주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이 그 배치가 돼 있는데요. 오늘 보면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제일 먼저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하이스티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다소 과도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존에 이게 보통 흐름은 지난번에도 한번 상승하다가 멈췄었는데요. 4,000원대에서 주가가 조정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매물 지대를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가 높았던 그 기존의 매물 지대를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한 종목들은 이번에 사료 관련주 이런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요, 강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상승 초기 단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이겨내는 그런 패턴에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또 조금 또 주가가 상승 고점에서 출발해서 조정하는 듯 하면 분명히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중소형 철강주들에 대한 흐름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그 수익 올리시는데 중점을 둬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황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내일도 여러분들 매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